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의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의 복수심과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라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역시 이것이 단지 게임이고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과 기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 또한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가상 세계는 즐거운 놀이터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의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의 복수심과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라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역시 이것이 단지 게임이고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과 기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 또한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가상 세계는 즐거운 놀이터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의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의 복수심과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라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역시 이것이 단지 게임이고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과 기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 또한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가상 세계는 즐거운 놀이터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에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의 복수심과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라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역시 이것이 단지 게임이고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과 기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 또한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가상 세계는 즐거운 놀이터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의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의 복수심과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라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역시 이것이 단지 게임이고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과 기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 또한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가상 세계는 즐거운 놀이터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경찰, 의사, 범죄자 등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상 세계의 역할놀이가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복수극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고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황당무계한 계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상 세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게임 속 도시의 한 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며 그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방송인이 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 방송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또 다른 남성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성 캐릭터들을 향해 상당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남성의 무례함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중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만약 여기가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였다면 아마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대화 직후 방송인은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억울하게 수갑을 찬 남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 방송인의 연기 앞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송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남자를 조롱한 뒤 자신의 캐릭터,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꿉니다. 머리 모양, 수염, 옷까지 모두 바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것이죠. 이것은 본격적인 트롤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까 그 남자가 풀려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에 그를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남자는 게임 서버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그가 아까 그 방송인임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롤플레잉 서버에서는 이렇게 외형 정보가 아닌 목소리나 다른 비공식적 정보로 상대를 특정하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을 한 방송인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저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절 병원 안으로 끌고 가 진정제를 투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저 악마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점차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량한 시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은 절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판은 방송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임 속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인은 여기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방송인 2명에게 연락해 이 재판의 거짓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게임 서버에 접속해본 적도 사건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었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법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방송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조카를 병원에 내려주고 잠시 차를 돌리는 사이에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제 조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조카의 목을 잡고 바지를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남자는 이 도시에서 도살자라고 불리는 악질입니다. 제 조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피고가 된 남성은 기가 막혀 반박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교묘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왜 병원의 어떤 CCTV에도 당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온몸에 그린스크린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피고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감히 내 조카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